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즘 부의 추월 자선 보고 퇴사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죠. 큰돈을 벌려면 직장인 월급으로는 택도 없다가 이 책이 전하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쓰인 미국에서는 오히려 직장인으로서 큰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계 빅테크 기업을 이끄는 리더 중 다수는 창업 한번 해본 적 없는 직장인 출신이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할 때 간절히 스카우트한 팀 쿡, 빌 게이츠의 영혼의 콤비 MS 2대 CEO 스티브 발머, 가망도 없는 회사에 시간을 벌어주고 다시 날아오를 토대를 만든 전 AMD CEO 로리 리드. 이 세 명의 경영자는 고집있고 자기색 강한 락스타 같은 창업자의 모습보다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회사의 성장만 바라보며 진짜 회사가 나아가야 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왜 창업자와 이 사회는 창업 경험도 없는 그들에게 왕자를 제안했을까요? 주목받지 못했지만 회사의 생사를 가는 그들의 경영적 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모아서 읽는 테크 2화에서는 창업을 하지 않고도 미친 직장인의 역량으로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된 3명을 전 세계 최초로 모아서 읽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담스러운 왕자 중 하나는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의 CEO 자리입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죽은 뒤 대중은 제2의 스티브 잡스를 원했죠. 잡스는 팀 쿡이 CEO가 되는 것을 논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사망했을 때 난 디즈니에 일어난 일을 봤어. 디즈니의 구성원들은 월트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저 옳은 일을 해.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팀 쿡은 스티브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 따위는 일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잡스의 철학은 빠르게 버리고 회사가 최대의 수익을 실현하는 일에만 집중했으니까요. 팀 쿡은 산업공학이라는 그의 전공을 가장 잘 살리는 사람입니다. 산업공학은 산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해 최적화하는 학문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던 IBM에서 12년간 일했고 개인용 컴퓨터 사업의 북미 총괄 책임자, 컴팩의 COO로 임원의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재고를 줄이고 유통을 효율화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며 제조, 물류통이 되었죠. 1998년 처참히 무너진 애플에 합류해 전선을 가다듬던 스티브 잡스는 팀 쿡에게 합류를 제안합니다. 지금과 달리 별 볼 일 없던 애플이었지만 스티브 잡스의 설득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37살이었던 팀 쿡은 사업 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입사하자마자 그의 장기를 발휘합니다. 그 당시 애플은 악성 재고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태에 처했습니다. 팀 쿡은 IBM에서 갈고 닦았던 저스트인타임 생산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 모델은 수요만큼만 적시에 생산하는 무재고 시스템인데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수많은 부품의 생산 속도를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공학 전문가인 팀 쿡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결과 애플의 악성 재고는 30일치에서 6일치로 줄었고 재고량은 4억 달러에서 7,800만 달러로 감소합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애플은 10억 달러에 달하던 순손실이 해결되고 3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재고를 줄였다라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그 어떤 신제품 개발보다 중요할 수 있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팀 쿡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재고 관리는 유제품과 같다. 아무도 상한 우유를 사길 원하지 않는다. 팀 쿡은 그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능력 때문에 창의성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가 부임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에어팟이라는 혁신이 블루투스 이어폰 산업을 바꿨고 애플워치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를 비롯해 애플뮤직, 애플TV 플러스 등의 서비스 부분 매출은 2022년 794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넷플릭스를 넘어섰죠. 애플페이는 비자 다음으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M1, M2 칩셋 개발로 더 이상 인텔의 반도체 칩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애플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스티브 잡스의 유산이지만 그의 사후 시총이 10배 이상 뛴 지금의 애플은 분명 팀 쿡이라는 위대한 리더가 세운 제국입니다. 물류와 유통을 최적화하던 직장인에서 애플이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제품군과 산업에 진출, 최적화 전략으로 승승장구하는 리더가 되었고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암흑기 그 자체라고 불리우는 2대 CEO 스티브 발머, 직원을 서열화해 해고하는 스택래킹 제도를 운영하고 모바일 전환이라는 변곡점을 놓친 나쁜 경영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시총 2위로 애플을 위협하는 유일한 회사가 된 지금의 MS는 스티브 발머의 공이 꽤 큽니다. 아니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MS는 없었을 겁니다. MS의 30번째 직원으로 입사한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가 기술과 제품에 몰두한 사이 운영과 세일즈, 지원, 마케팅 부분을 전담하며 영혼의 콤비가 되어줬습니다. 자신이 못하던 분야를 너무 잘해주었기에 빌 게이츠도 CEO의 자리를 발머에게 내준 것이죠. 회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던 발머는 CEO로 취임하자마자 각 사업의 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회사 이익을 3배 넘게 늘렸거든요. 이러한 성과가 완전히 묻혀버린 건 구글과 애플이 10배, 20배 주가가 오르는 동안 MS의 주가는 하향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정화와 수익화에 집중하다 보니 시대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혁신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실적이 좋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게 평가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양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MS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이 확실했던 엔터프라이즈, B2B 시장을 윈도우 서버, CRM 등의 사업으로 진출해놓은 것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데요. 현재 애플을 제외한 시총 탑5 모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의 MS를 먹여 살리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미래를 보고 로드맵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현 CEO 사티아 나델라에게 빙 사업부를 맡게 하며 클라우드 분야로 밀어넣고 훗날 클라우드 사업부로 발전하는 STB 사업부를 이끌게 했습니다. 경영 실적도 좋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도 알고 있는 CEO였지만 하필 격렬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경영을 해 기업에 꼭 필요한 보수적인 경영 능력이 유난히 퇴색된 비운의 CEO입니다. 스티브 발머와 사티아 나델라를 보면 세종 이방원이 왕권 강화를 위한 모든 것을 해두었기 때문에 아들인 세종대왕이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해석이 떠오릅니다. 요즘 부활을 넘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반도체 기업 AMD의 CEO 리사수, 그녀의 전임 CEO인 로리 리드의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리드 또한 스티브 발머처럼 AMD의 암흑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의 CEO입니다. 그도 IBM에서 23년간 일하던 직장인이었는데요.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부분 파트너로 재직 시 총이익을 크게 개선하고 흑자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역량이 남달랐죠. 레노버의 미국 범인을 맡고서도 두 자릿수 수익 성장에 흑자 전환을 이끌어냈고 CEO로 승진 후에는 레노버를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게 했습니다. 무너져가던 AMD의 완벽한 구원투수였던 것이죠. 그는 PC 시장이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하는 것을 리스크로 보고 새로운 5개의 시장을 개척하며 포트폴리오를 개선했습니다. 정리해고와 사업부 해체로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며 총알을 확보해 두었죠. 그리고 그 총알을 모든 CPU에 적용할 수 있는 젠 아키텍처 개발했습니다. 로리 리드는 리사수를 영입하고 그녀가 새로운 사업부를 성장시키게 하고 COO로 승진시키고 CEO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올인했던 젠 아키텍처 개발은 리사수가 완성시키죠. 암흑기의 CEO가 아닌 AMD를 살린 은인, 리사수에게 전성기를 선물한 리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팀 쿡, 스티브 발머, 로리 리드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모두 직장인으로서 한 회사에 오래 몸담으며 자신만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화려한 업적보다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극단적으로 효율화하며 회사의 체질을 개선했고 창업자와는 다른 청사진으로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죠. 그 결과 그들 모두 월급과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아서 읽는 테크에서는 창업자의 가르쳐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어떤 창업자 못지않은 리더십을 보여준 직장인 출신 3명의 테크 리더를 모아서 읽었습니다.